야식은 맨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 와중에 운동은 시간이 없어도 못해요? 살 빼는 방법? 아니요. 애초에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살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뺀 거는 진짜 정말 웬만한 분들은 대부분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오늘은 살 안 찐 사람이 살 안 찌는 방법, 그 다음에 살찐 사람이 살 빼고 유지하는 방법, 즉 살 안 찌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탄수화물 몇 프로 줄이래요. 뭐 이딴 소리 안 하고 마인드셋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단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은 어떤 걸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정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정답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살이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야, 여러분, 런닝머신에서 30분 동안 죽어라 뛰어보세요. 소모 칼로리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 한 150 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콜라 한 캔이 딱 150 칼로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중요한 게 식단이라는 거예요. 살 빼기는 식단이 운동보다 최소 3배 이상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살을 빼는 건 식단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마인드 세팅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왜 지금 살을 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정답은 무조건 건강이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남과 비교를 시작해요. 나만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누구는 맨날 치킨 먹어도 말랐고, 쟤는 밤 10시에 컵라면 먹고도 살 빠졌는데 왜 나는 샐러드 먹고 간식도 안 먹는데 왜 맨날 똑같지?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런 식이면 맨날 먹방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드시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나, 뭐가 좋아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진짜 제일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살 빼고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계속 남들과 비교하다가 자존감만 빼버리는 일이에요. 살 빼는 게 목적이지 자존감을 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꾸 남들이 가진 결과를 보면서 왜 나는 자꾸 안 되지? 하지 마세요. 왜 남의 복권 당첨된 것만 부러워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나의 복권을 긁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당첨 가능한 복권이 뭔지 아세요? 내 몸, 내 삶, 내 건강, 이거예요. 이건 진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무조건 당첨되는 복권입니다. 사랑, 사람, 운,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식단을 조금 바꾸고 마인드를 리셋하고 습관을 설계하면 복권 당첨됩니다. 100% 돼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 복권을 한번 긁어봅시다. 자, 두 번째, 식단.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극단적인 식단이에요. 하루 500칼로리만 먹고 닭가슴살, 방울토마토만 맨날 먹어요. 배고픈 걸 의지로 버티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폭식하고 무기력해지고 자괴감 오고 그리고 다시 원래 체중 되고 보너스로 5kg 더 찌고. 극단은 항상 요요로 돌아옵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딱 단기 결과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엔 항상 뺏어가요. 3주만 진짜 독하게 해볼게요. 2개월 안에 무조건 10kg 빼야 돼요. 끝나고 나면 마음껏 먹을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는 무슨 시험 기간 동안 하는 느낌이죠? 기간은 정해져 있고 기간이 끝나면 살은 미친 듯이 다시 찐다. 왜냐면 이건 끝이 있는 다이어트니까요. 끝이 있다는 말은 그 뒤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을 10단계로 나눠보세요. 0점, 극도로 배고픔, 어지럽고 예민하고 짜증나고 막 누가 말만 걸면 한 대 때리고 싶은 상태. 그 다음에 10점, 배 터지고 고통스럽고 토 날 것 같고. 6점, 적당히 만족스러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8.9점까지는 먹는데 6점에서 멈추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 뭔지 아시죠? 딱 한 숟가락 더 먹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딱 여기 바로 이 지점이 건강한 식사량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찌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3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자, 1번 타입, 식욕이 적거나 자기 관리가 강한 사람. 먹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만족하고 조절력도 강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먹어야지 하면 진짜 안 먹어요. 대부분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오늘 영상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타입, 평균적인 식욕을 가진 사람. 오늘 영상의 주 타겟이에요. 끼니는 잘 챙겨 먹는데 가끔 폭식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디저트 먹거나 다이어트는 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3번 타입은 문제적 식욕을 가진 사람. 중독성 있는 음식을 계속 찾거나 배가 안 고파도 계속 먹거나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만 풀거나. 이건 그냥 기본 식탐 정도가 아니라 국내 인구의 약 14에서 18%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아마 이쪽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타입이든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점, 바로 식단 기본 세팅 알려드릴게요. 자, 삼시세끼를 다 먹을 거냐, 아니면 한 끼 덜 먹고 두 끼만 먹을 거냐, 뭐 간헐적 단식을 할 거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전형적인 식욕 보유자의 기준이라면 삼시세끼를 기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지 평생 전략으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간헐적 단식은 자칫 근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단식을 쓸 수도 있지만 결국 건강하게 오래가는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잘 먹는 거예요. 전 10년 넘게 아침 안 먹었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인데요. 딱 일주일만 삼시세끼 해보세요. 아침을 먹으니까 살이 더 찐다? 그럼 원래 하시던 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침을 먹었으니 폭식이 줄었다? 그럼 지금 이게 답인 겁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다이어트는 결국 내 몸에 대한 실험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 말고 내 몸이 좋아지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다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정확히 피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술, 알코올. 자, 이 알코올이 문제가 뭐냐면 배불러도 계속 먹게 돼요. 식욕 억제 호르몬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술자리 가면 배가 막 이렇게 불러있는데 뭐가 막 계속 먹게 되죠.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살 안 찌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살 안 찌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술은 내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야식.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야식 먹으면 수면 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먹는 거 그대로 내장 지방으로 갑니다. 간헐적 단식이든 뭐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야식은 무조건 아웃. 자, 세 번째, 디저트. 식사 직후 단 걸 찾는 습관. 그냥 살찌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째, 간식. 이 간식은 안 먹고 버티고 버티다가 옆 사람이 한 입만 먹어봐 하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거기에 뭔가 약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권유하면 거절도 못하겠죠. 간식은 아예 안 먹어야죠. 그럼 좋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간식도 살찌는 과자나 빵,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지. 드세요.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간식 1티어.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삶은 달걀이랑 채소 스틱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먹는 조합이에요. 단백질이랑 식이섬유. 이 조합이 식욕도 잘 잡아주고 혈당 상승도 거의 안 됩니다. 2티어는 견과류. 하루 한 줌. 그리고 사과,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바나나 같은 과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달고 진짜 맛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 곤약면이나, 그 다음은 뭐 이렇게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곤약면, 두부면 간단하게 조리해서 간식처럼 드시되 절대 주식으로는 드시지 마시고요. 칼로리 딱 알맞고 질리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과일 주스. 막 과일 좋다고 하니까 막 과일을 막 주스를 막 사다가 막 먹어요.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액상당이에요. 그냥 설탕을 막 들이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디저트라는 개념을 아예 바꾸세요. 디저트는 뭐 케이크나 초콜릿 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디저트는 밥입니다. 삼겹살 먹고 뭐해요? 마지막에 밥 볶아 먹죠. 그게 진짜 디저트예요. 자, 그리고 약속이 있다. 외출 전인데 배가 고프다. 이럴 땐 채소랑 단백질 먼저 먹고 나가보세요. 아마 약속 장소에 가서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제가 회원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약속 장소 가기 전에 삶은 달걀 2개랑 방울토마토 5개 드시고 가세요. 아니면 두부 반모나 한 번 드셔도 되고 뭐 오이 1개 이렇게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 약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아마 잘 안 먹게 될 거예요. 왜냐면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게 또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뭘 먹느냐 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살을 찌우느냐 지키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죠. 채소부터 먹으면 천천히 올라가요.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요. 채소부터 먹으면 배부름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탄수화물 차례엔 이미 배가 불러 있어요.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똑같은 음식이지만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굶지 말고 그냥 순서만 바꾸셔도 돼요.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 케톤 다이어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탄고지, 탄수화물 거의 끊고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만 먹는 식단. 공식적으로는 이 다이어트 방식이 가장 빠른 체중 감량 식단 중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일 거예요. 정말 효과는 빠릅니다. 3일만 해도 눈에 띄게 붓기 빠지고 일주일만 하면 체중계 숫자가 바뀌고, 이 다이어트는 사실 병원에서 의학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개발된 식단이에요. 일반인이 갑자기 지방을 하루 70에서 80%씩 먹게 되면 몸에 무리가 좀 와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 소화기관의 문제, 그리고 피로감. 일부는 체질상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에게는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감량되는 다이어트보다 계속 유지되는 식단 세팅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을 피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방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드시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지방은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욕 폭발은 단맛이나 짠맛에 중독된 입맛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대체할 수 있는 맛이 신맛이나 허브 맛인데요. 그 중에서도 식초. 식초는 혈당 조절과 포만감에 아주 좋아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고 위 배출 속도가 지연되면서 포만감이 지속되거든요. 맛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만 추가해보세요. 단맛에 대한 갈증이 아마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치팅데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치팅데이는 회복이 아니라 폭식이라는 폭탄에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당 중독 경향이 있는 사람들 한번 체크해보세요. 단 음식을 너무 많이 찾거나 식후 디저트가 습관처럼 돼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걸 찾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당뇨 전 단계 인구만 해도 수백만 명이 넘어요. 10명 중 3명이 당뇨 위험군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에는 한 번만, 오늘만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몸 다 망가져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오늘 하루만 마셔도 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 중독도 똑같습니다. 한 번의 폭식이 일주일의 노력을 완전 망가뜨립니다. 당 중독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문제는 이걸 먹을수록 도파민이 점점 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입만 먹어도 너무 달고 맛있고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한 박스를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이 중독이 심해질수록 쾌락은 줄고 갈망은 커져요. 그 결과는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아무것도 안 먹는 시간이 괴로워요. 먹고 나면 후회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다시 스트레스 받고 또 먹고, 이게 바로 감정적 식사와 중독의 사이클이에요. 이 중독 고리를 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음식으로 영양소를 채우셔야 돼요. 초광고 식품 말고 제철 채소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 이걸 기본으로 채워 넣기만 해도 갈망이 훨씬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행동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간식이 땡길 때는 운동을 10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든지, 그리고 수다를 떨든지,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먹는 대신 다른 행동으로 바꾸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정적 식사, 그리고 당 중독, 이건 우리의 의지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된 시스템을 바꾸는 싸움이거든요. 의지보다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고, 자, 이번에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서 운동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왜 살을 빼려고 하죠? 더 예뻐지고 싶어서?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가 더 크잖아요.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유지해주고 근손실을 막아주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진짜 달라지는 게 뭐냐면 몸무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거창한 게 아니라 뭔가 계속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요. 이런 걸로 인해서 다이어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살 안 찌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 4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뱃살 빼기 황제, 중등도 유산소입니다. 숨은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대표적으로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슬로우 조깅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 뱃살 빼는데 최고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 빼는데 기가 막혀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그리고 30분에서 45분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가 바로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짧고 굵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 짧게 10분에서 20분만 해도 몸에 강한 자극을 줘서 지방 연소가 운동 후에도 이어져요.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비교해도 뱃살 감량 효과가 더 우수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짧고 굵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고강도 운동 해보세요. 자, 세 번째는 안 움직이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뭐 일어나기, 걷기, 계단 오르기, 설거지, 청소 같이 일상 속 움직임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들이 칼로리 소모에 큰 기여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라든지 회사에서 점심 먹고 산책하기라든지 이게 누적되면 어마어마해요. 운동은 못해도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한다 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계단 오르기.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계단만 있으면 됩니다. 심폐지구력, 하체 근력, 지방 연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완전 꿀 운동이에요. 한층 오를 때마다 내 뱃살이 사라진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식후 15분에서 30분만 해도 아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운동은 다 하기 싫어요.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저도 매일 운동하기 싫어요. 그럼 운동하기 싫다고 해야지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보통 대부분은 인생을 망치는 시간엔 아주 관대해요. 술 약속은 꼭 지키고 어떻게든 술 약속 만들고 릴스나 쇼츠, 넷플릭스 같은 건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 야식은 맨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 와중에 운동은 시간이 없어도 못해요?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술도 못 먹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릴스나 쇼츠, 넷플릭스도 볼 시간도 없고 야식도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영상 볼 시간도 없어야죠. 솔직해져 보세요. 지금 그냥 움직이기 싫은 거죠. 그럼 그렇게 말하세요. 운동 안 하고 싶어요. 지금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간이 없어서요.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포장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할 사람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요.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은 운동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운동이 필수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고 귀찮아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운동 갈까 말까 생각이 들기 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벌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밥 먹고 양치를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양치하는 것처럼 운동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하더라도 가서 고민하세요. 일단 가세요. 먼저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듯이 출근을 하듯이 식사를 하듯이 양치를 하듯이 밤에 자듯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등을 해요. 교감신경이 과활성되고 혈당이 오르고 지방 저장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심지어 배부름 호르몬은 줄고 배고픔 호르몬은 늘어나요. 결과는 뻔하죠.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엔 피곤해서 또 단 거 먹고 하루 종일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잠잘 시간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저도 알아요. 뭐 회식도 있고 야근도 있고 애 재우고 나면 12시가 넘어가 있고 근데 쇼츠나 릴스, 넷플릭스는 봐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이런 시간은 있는데 왜 잠잘 시간은 없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저요? 저는 뭐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잡니다. 이 세 개만 해요. 유튜브도 하는구나. 진짜예요. 7시간 수면. 저는 무조건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걸 줄여야겠죠. 술 안 먹고 밤에 뭐 안 먹으려고 하고 이게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건강한 삶은 어느 정도 조금 억울해야 정상입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요? 내가 하는 그런 선택들이 진짜 내 몸을 바꿔주는 핵심 루틴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이시고 내 수면은 내가 꼭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수면이라는 건 또 내 의지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약의 도움 없이는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잘 지키려고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루 10분 햇빛을 보기라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블루라이트 차단하기라든지 침실 온도 조절하기 이런 최소한의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잘 자고 건강해집니다. 그게 다이어트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난 의지가 너무 약해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혼자 애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더하면 진짜 바뀔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면 의지가 없어도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가고 가족도 챙기고 버텨오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진짜 작동하는 방법들을 더하면 이건 말 그대로 당첨이 확정된 복권을 손에 쥔 것과 똑같아요. 지금부터는 그 복권을 긁기만 하면 돼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반드시 따라올 거예요. 오늘 영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살이 안 찌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